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주입니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조명탄이 환하게 밝힙니다. 밤샘 수색 작업에는 해경과 해군 경비함정, 민간어선 등 선박 75척이 투입됐습니다. 돌고래호 발견 지점에서 가까운 바다에는 소형 함정, 먼 바다에는 대형 함정들이 배치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6일 낮 12시쯤 10번째 시신이 수습된 뒤로는 실종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전문 잠수 요원들을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해안 지역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안가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진짜 오늘도 진짜 유류품을 찾을 때마다 조그마한 그 희망이 보일까 싶어서. 한편 해경은 돌고래호의 전복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수중 감식 작업을 마쳤고 선체 인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돌고래호를 인양해 사고 당시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했는지 파도에 전복됐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해경이 돌고래호의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데에는 배에 타지도 않았던 낚시꾼의 거짓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돌고래호에는 조난됐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도 없어 생존자 구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시간 만에 전복된 채 발견된 9.7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 돌고래 1호 선장 정모 씨가 돌고래와 연락이 끊긴 시각은 지난 5일 저녁 7시 44분. 정 씨가 8시 15분쯤 해경에 돌고래와 연락이 안 된다며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PS의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승선자 명부에 있는 박모 씨와 통화를 했고 박 씨는 배가 잘 가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6분 뒤 박 씨는 자신은 돌고래호에 승선하지 않았다며 돌고래호 선장이 처벌을 받을까 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돌고래호 선장이 해경에 처벌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잘 간다고 이야기했다. 해경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입니다. 정 씨가 해경에 돌고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 말한 시각은 8시 10분이지만 1시간 지난 9시 3분에야 상황센터로 보고됐습니다. VPS가 끊겼는데도 상황실에서 전혀 확인조차 못한 데다 확인한 후에도 상황 파악까지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게다가 VPS의 조난신고 버튼을 눌러야 조난신고로 접수된다는 겁니다. 기울었다, 침몰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감지가 안 되고 확실하게 버튼을 눌러주든지 급하면 그 장비를 탈착해서 집어 던져버리든지 그럴 경우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낚시어선은 사람을 많이 실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조난 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 위성 조난장치 설치의 의무 대상에서 빠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는 11시간 만에야 발견돼 인명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해경이 배가 표류한 위치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당초 해경은 수색선박 40여 척을 추자도 동쪽 해역에 집중시켰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도입한 표류 예측 시스템이 돌고래호의 위치를 이 지역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복된 돌고래호가 발견된 곳은 추자도 남서쪽 해상. 항적 신호가 끊긴 곳에서 4km나 떨어진 정반대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밤새 수색했던 부분은 항적이 사라진 지점이었는데 아마 이 배가 조류에 밀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이 안타까운 11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희생자 10명 중 7명의 시신이 돌고래호 발견 지점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초 수색 지역 설정이 제대로 됐었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팀이 오늘 아무도 안 왔어요. 오늘 아침 7시까지. 사람 구조, 회기나 누가 구조만 왔으면 그 바다에 들어가야 될 사람 전부 다 살았습니다. 2011년 도입된 표류 예측 시스템은 조류와 풍향을 계산해 선박과 실종자를 찾는데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류가 부딪혀 정확도가 떨어지고 아직까지
세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km 안에는 유속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km짜리 적자로 예고 모델을 돌리면. 근데 실제로는 투자부의 섬 사이가 3km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결국 해경은 표류 예측 시스템을 포기하고 돌고래호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옛날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번 추자도 선박 사고를 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안전관리 규정은 강화됐지만 낚시어선은 레저 선박으로 간주돼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탑승 인원은 3차례나 다시 집계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허술한 여객선 탑승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22명이 기록된 승선원 명부가 엉터리여서 당초 19명에서 다시 21명으로 수정했지만 이것 역시 추정일 뿐입니다. 소규모 어항에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를 민간 대행업자가 하다 보니 가짜 명부를 제출해도 해경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선박 출항지인 해남 남성항에는 해경 북평 출장소가 있었지만 해경 조직이 해체되면서 올해 초 폐쇄됐습니다.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낚시관리 육성법과 제주도 조례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말뿐인 규정에 그쳤습니다. 기상특보가 없을 경우 선장이 출항 결정을 할 수 있는 데다 해경에 임검 규정도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안전관리는 강화됐지만 낚시어선은 레저 선박으로 육성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연안을 항해하는 많은 선박들에 대해서 안전이 강화됐습니다마는 낚시 어선 같은 경우에는 어선 쪽으로 분류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대대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지만 해상안전관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이 절기답게 아침 출근길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가을 햇살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섬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한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당분간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토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제주시 화북일동 일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4살 강모 씨가 공영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함께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